국방부 산하국방안보 협력국이 7일 한국 정부에 다목적 헬기 MH-60R 12대를 판매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호크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MH-60R 12대의 총 구매 가격은 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DSC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서부 지역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이 지역 평화 안보를 위한 미국의 핵심 우방국이라며 한국군의 자체 방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 계약자는 록히드 마틴이 될 것이며 이번 예비 판매와 관련된 상계 계약은 없다며 이번 헬기 구매 제안은 한국 해군의 대작 해함 작전 수행 능력의 개선과 함께 해상 순찰 및 군안 능력을 증대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DSCA는 이번 공지는 법률에 따라 최종 구매 계약에 앞서 외국 정보와 잠재적으로 이루어진 구매 계획에 대한 승인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에 MH-60R 헬리콥터 기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은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상업구매와 FMS 경쟁 방식 사업 추진으로 결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FMS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미 정부에 FMS 판매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며 미 국무부가 이에 대해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적전차들의 킬러 한국 보병의 대전 참모기 2차 대전에서부터 보병은 전차라는 천적을 만나 매우 괴로운 전투를 했어야 했다. 그나마 미군이나 소련군 등 연합군은 비교적 풍부한 전차 전력으로 그럭저럭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만성적인 전차 부족에 시달렸던 독일군이나 전차 전력이 형편없었던 일본군은 오롯이 보병만으로 연합군의 전차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곤 했다. 일본군은 워낙 기술력이 뒤처졌기 때문에 6탄 돌격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독일군은 보병에게 제대로 된 대전 참호기를 지급함으로써 연합군에게 호된 교훈을 준 바 있었다. 이후 냉전에 접어들면서 보병의 대전차 무기는 더욱 다양화되었고 현재는 전차가 더 이상 보병이 천적이 아니게 되었다. 오늘은 우리 육군이 보유한 대전차 무기에 대해 알아보자. 대전차 무기 펜저포스트를 들고 참호에서 대전차 전투를 준비 중인 독일군 병사의 모습. 펜저포스트는 곧바로 소련에서 RPG로 진화하게 된다. M72 66mm 로켓 발사기. 소련에 RPG-7이 있다면 미군에는 M72 LAW가 있다고 할 정도로 성격이 비슷한 대전차 화기이다. 1965년부터 미군에 채택되어 월남전에서 주로 벙커나 참호 파괴용으로 대활약하였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대전차 로켓으로 관통력이 RHA 300mm에 이르러 대전차 전투 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개량형인 M72A5 LAW가 역시 대활약하였다. 한국군은 베트남전 참전과 FMS 구입을 통해 대량의 M72 LAW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목적 용도로 거의 모든 병과에 지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M72 LAW는 아직도 우리 군에서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갑차 등의 소프트 스킨 차량에는 아직도 유효하다. 1990년대 초반에 북한의 T-72 보유가 확인되자 육군은 기존의 M72 LAW로는 대처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경쟁 입찰을 통해 독일제 판저파우스트를 -3을 수입하게 된다. 개념은 러시아의 RPG 시리즈와 같지만 탄두가 110mm로 훨씬 커 RHA 700mm 이상의 관통력을 갖는다. 가장 큰 특징은 탄두 발사 시 후폭풍과 반동이 없어 실내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다. 정지 표적에 대해서는 500m의 유효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동 표적에 대해서는 대략 200m 미만의 유효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약 1만 발 이상의 발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남전 때부터 사용된 M67은 1971년 이후 대량의 숫자가 한국군에 넘겨졌고 M67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한 한국은 1976년부터 국산화하여 현재까지 중대급 대전차 화기로 운용되고 있다. 유효 사정거리는 450m, 관통력은 RHA 350mm 수준으로 아직까지 북한 전차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T-62 이하 계열의 전차들에게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무반동총은 후폭풍이 커 실내에서는 운용이 불가하고 중량도 무거운 편이라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 106mm 무반동총 1950년대부터 사용된 대전차 화기로 거의 모든 서방 세계의 표준 무반동총이었다.
미군이 토를 사용하면서 대량의 M40A2가 한국군으로 넘겨졌고 1978년에는 국산화에도 성공했다. 유효 사정거리는 1100m이고 RHA 관통력은 420mm에 이른다. 높은 직사 명중률을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군은 K-116GP에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무래도 구식 장비이기 때문에 차기 대전차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M67과 함께 퇴역할 가능성이 높다. 토우 대전차 미사일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의 대명사인 토우 미사일은 1990년대까지 지상 및 공중 플랫폼에 탑재되어 대활약하였다. 유선 유도 방식으로 사수가 직접 표적을 지정하면 미사일이 와이어로 정보를 받아 목표로 날아가는 방식이다. 사정거리는 약 3750m로 토우 개량형의 경우 표적까지 12초의 비행시간이 걸린다. 또한 유선 유도 방식이라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는 운용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관통력은 RHA 800mm 수준으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다. 한국군은 80년대 이후 대량 도입해 4분의 1톤 지프 차량과 500MD 헬기 및 코브라 헬기에 탑재해 운용하고 있다. ANTAS4 야간 관측 장비를 갖추고 있어 주야간 전천후 사격이 가능하다. 메티스-M 불곰 사업을 통해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을 도입한 한국군은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확보와 함께 중거리 미사일의 국내 개발을 위한 데이터 축적을 할 수 있었다. 운용 방식은 토우와 비슷한 반자동 유도 방식으로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는 사수가 목표에 대한 조준을 유지하면 미사일이 자동으로 목표에 명중하게 된다.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토우와는 달리 메티스-M은 사수가 완전히 은폐한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생존성이 높고 관통력도 토우보다 우수해 현재 우리 육군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IPAN-86V1 열 영상 장비를 이용해 야간 사격이 가능하다. 이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메티스-M은 주야간은 물론 하천후에서도 2500m에서 목표의 유물을 포착할 수 있고 2000에서 1500m에서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어 대전차 능력이 더욱 상승되었다. 현궁 러시아제 메티스-M을 운용하면서 얻은 데이터와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을 참고하여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 현궁은 현재 배치를 앞두고 있다. FF 방식으로 지상 발사 시 약 2.5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HA 900mm의 근접한 극강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노후화된 무반동 총과 토우 시리즈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3종의 탄두와 함께 비행 형태는 직사 및 탑어택 모두가 가능하다. 최대 마하 1월 7일 속도로 비행하며 미국군이 운영하는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처럼 대전차, 대엄폐허 공격과 함께 제한적이나마 헬기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다. 특히 사출 후 로켓 점화 방식 덕분에 후폭풍이 적어서 사수에 대한 배려와 함께 적에 대한 노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세대 대전차 미사일 현궁 토우를 비롯한 구식 대전차 화기를 전부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 육군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소 구식인 무기도 있지만 이는 이들 무기가 아직 북한군 전차에게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육군은 다시 한번 대전차 무기의 일신을 도모하고 있다. 즉 FF 방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날아가니 발사자는 미사일에 대입고 있어도 표적에 명중한다는 의미의 대전차 무기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보병의 대전차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사정거리가 대폭 늘어난 헬기 탑재 대전차 미사일도 준비 중이다. 우리 육군의 막강한 기갑 전력과 공중 전력, 그리고 이러한 대전차 전력들은 이미 북한군의 전차 전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향후 동부가 최강